선생님, 오늘 밤은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고 침실 문틈으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이라는 경계가 무너지며 외로움과 깊은 갈망이 뒤엉킨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처받은 가족이 새로운 사랑의 온기로 치유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의 외로움, 10대 아들의 혼란, 그리고 젊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얽히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감동을 함께 느껴보세요. 민호는 50살,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은하는 32살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노력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갈등을 그립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50살의 중견 기업 사장이었다. 4년 전 아내를 잃은 후 홀로 아들 준호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집은 남자 둘이 사는 공간답게 어수선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준호의 고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아침에 먹다 만 샌드위치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어제 저녁 먹은 라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현관 신발장은 민호의 구두와 준호의 운동화로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준호를 위해 간단한 아침을 차리려 했지만 회사 일에 치여 실패하는 날이 많았다. 준호야, 오늘 아침은 토스트 어때? 아빠가 좀 바빠서? 민호가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아요. 아빠, 학교 가면서 사 먹을게요 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 집이 텅 빈 듯했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을 채웠고 준호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이제 그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은하가 처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32살의 그녀는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손에는 교재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 학생의 과외 선생님, 이은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그의 인사는 짧았지만 은하는 미소로 받아들였다. 민호는 부엌으로 향하며 차를 준비했다. 찬장에서 녹차 티백을 꺼내며 그는 은하의 뒷모습을 힐끔 보았다. 그녀의 긴 머리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고 교재를 펼치는 손짓이 섬세했다. 민호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좀 다를지도 몰라. 은하가 준호와 마주 앉아 수업을 시작했다. 준호 군, 오늘은 국어 지문 분석부터 시작할까? 이 문제 어떻게 접근했어? 그녀는 단순히 답을 알려주지 않고 준호의 생각을 물었다. 저는 이 선택지를 골랐는데 잘 모르겠어요. 준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좋아. 얘 그걸 골랐는지 말해봐. 다른 선택지는 얘 배제했어. 은하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교과서 구절을 따라 움직일 때 민호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다. 이전 과외 선생님들은 정답을 외우게 했지만 은하는 달랐다. 여기 작가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해?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자. 은하가 설명하며 준호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다. 수업이 2시간 동안 이어지는 동안 집안은 평소와 달리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찼다. 준호가 선생님,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라고 물을 때 그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은하는 좋은 질문이야. 같이 분석해보자. 힌트 줄게라고 답하며 인내심을 보였다. 민호는 차를 내오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준호의 얼굴에 드물게 미소가 피어났다. 선생님,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내가 떠난 후 집에 이런 온기가 스며든 건 오랜만이었다. 은하가 가방을 챙기며 준호 군, 정말 잘했어. 다음 수업에서 더 깊게 파보자 라고 말했다. 민호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선생님,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녹차 남았는데요 라고 물었다. 은하는 미소 지으며 다음에요. 사장님, 준호 군 정말 똑똑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며 민호는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남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이 사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야. 준호에게도 나에게도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 준호가 방에서 교재를 정리하며 아빠, 은하 선생님 진짜 좋아.
수업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자 민호는 미소로 답했다. 그래, 다행이다. 열심히 해라. 집안이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준호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 민호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하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와 손짓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비교했다. 아내는 항상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밥을 차렸다. 은하의 차분한 태도와는 달랐지만 둘 다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았다. 가을 달빛이 거실을 비추었다. 은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의 미소를 떠올렸다. 준호군, 똑똑한데 순수해.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 그녀는 일기에 적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민호 씨의 집은 따뜻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도 설렜다. 과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목요일 저녁, 은하가 준호와 국어 문제를 풀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준호가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고 창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호의 손도 멈췄다.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저한테 케이크 사주시고 공부도 봐주셨을 거예요. 아빠는 회사 일로 바빠서 가끔 외로워요. 건장한 10대 소년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아들의 그리움이 드러났다. 은하는 말을 잃었다. 어떤 위로를 건넬지 고민되었다. 그녀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홀로 키운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 밥을 차리던 모습,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모습이 생생했다. 준호군,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평소 숨기던 자신의 상처가 준호의 슬픔과 겹치며 다시 아프게 되었다. 부엌에 있던 민호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생일을 떠올렸다. 병원 침대에서 미소 지으며 준호를 안아주던 그날, 그녀가 민호야, 준호 잘 부탁해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의 빈자리를 견디고 있었다.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준호군, 엄마가 안 계신 게 외롭고 슬프겠지만 너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가 있어. 아빠가 내 공부에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선생님도 봐도 느껴져.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선생님이 있잖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할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훔치며 다시 연필을 들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경계심 대신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은하가 준호를 위로하는 모습에서 그는 아내가 없는 집에 새로운 따뜻함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를 발견했다. 동시에 은하 자신도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졌다. 수업이 끝난 후 민호는 차를 한 잔 더 내어왔다. 평소보다 진한 녹차였다. 세 사람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밤이었기 때문이다. 은하가 차를 마시며 준호군,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수업에서 이 주제 더 파보자 라고 말할 때 준호는 네,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다. 그 미소에 민호는 오랜만에 가족다운 온기를 느꼈다. 은하가 집을 나서며 민호에게 사장님, 준호 군 정말 똑똑해요.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다. 민호는 고마움을 느끼며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은하 선생님 덕분에 준호가 웃는 걸 봤어. 우리 집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집 안의 공기가 조금 더 가벼워진 듯했다. 은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도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 밥을 차리던 모습, 은하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은하는 준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조금 더 공유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호와 준호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집에 도착해 일기에 적었다. 오늘 준호 군의 슬픔을 보았다.
나도 그 슬픔을 안다. 이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가까워지면 모두에게 상처가 될지도 몰라. 그녀의 마음도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다. 민호는 그날 밤 회사 서류를 정리하다 은하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준호를 대하는 태도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았다. 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준호가 학원에 간 어느 저녁, 민호와 은하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민호가 준호 성적이 올라서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은하는 준호 군이 원래 똑똑해요. 제가 조금 도운 것뿐이에요 라고 답했다. 대화는 점차 개인적인 영역으로 흘러갔다. 민호가 아내가 떠난 후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준호를 잘 키우고 싶지만 혼자선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놓았다. 은하는 공감하며 저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아요. 민호 씨가 준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정말 멋져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섬세한 손가락이 교재를 넘기던 모습이 떠올랐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소파 양끝에 앉아있던 그들이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은하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민호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그녀의 향기가 더 진하게 퍼졌다. 민호가 가끔 어른으로서의 외로움이 밀려와요.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라고 고백했다. 은하가 위로의 의미로 그의 손등에 손을 살짝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두 사람의 숨이 멈췄다. 은하의 손이 떨렸고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떨림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은하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의 손바닥이 닿자 은하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에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스쳤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은하씨. 민호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떨렸고 민호씨. 은하의 부름도 가느다랗게 울렸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던 키스가 점점 간절해졌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은하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민호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무너졌다. 민호의 속삭임이 은하의 귀에 닿았다. 오늘 밤은 두 사람은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문이 조용히 닫혔고 은하는 오래도록 방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만족감과 동시에 민망함을 느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민호가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은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집을 나섰다.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은하가 과외로 집에 들어설 때마다 현관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민호도 자연스럽게 인사하지 못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듯했다. 은하는 수업 중에도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다. 민호가 설거지하거나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연필 끝이 떨리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민호도 회사 회의 중에 은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향기, 떨리는 손끝, 그리고 그 밤의 따뜻함이 업무에 집중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저녁, 준호가 학원에 간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은하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미 예상하던 대화였지만 막상 오니 입술이 바짝 말랐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 제가 실수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은하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실수라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감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둘 다 알았다. 동네 소문이 점점 커졌다. 저 집 선생님이 밤늦게까지 있더라. 호랍이 집에 젊은 여자가. 민호는 회사 체면을 걱정했고 은하는 선생님으로서의 평판을 염려했다. 무엇보다 준호가 이 소문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민호가 은하씨,
준호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조심해야 해요 라고 말하자 은하는 알아요. 준호 군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준호는 집안의 미묘한 변화들을 하나둘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의심이 커졌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낯선 하얀색 머그컵이 눈에 띄었다. 아버지가 쓰는 검은색 컵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그 컵은 집에 없던 물건이었다. 컵 가장자리에 희미한 핑크빛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었다. 준호는 그 자국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은하 선생님 거야. 얘 우리 집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현관 신발장 근처에 걸려있는 베이지색 코트도 이상했다. 은하 선생님의 스타일과 비슷했지만 얘 집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비 오는 날 비를 피하다 남긴 걸까?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다. 평소라면 회사 프로젝트 이야기로 바쁜 민호가 요즘 들어 은하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자주 물었다. 준호야, 오늘 선생님께 뭐 배웠어? 재밌었어? 선생님 스타일 어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관심이 많아 보였다. 준호는 그냥 국어 문제 풀었어요. 별로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민호의 눈빛에 스치는 기쁨이 준호를 불편하게 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던 중 준호는 아버지 방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들었다. 은하씨, 오늘도 고마워요. 준호가 많이 밝아졌어요. 아니에요. 민호씨, 준호 군이 원래 똑똑하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랑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뭔가 이상해. 다음 날 과외 시간부터 준호의 태도가 확연히 변했다. 은하가 준호 군, 이 지문이 하자 감정 변화는 어디야? 얘 그렇게 생각해? 라고 다정하게 물을 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모르겠어요. 그냥 선택지 골랐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연필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다. 은하는 즉시 변화를 알아챘다. 평소 순수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반항적으로 변했다. 문제를 풀다가 한숨을 쉬거나 설명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했다. 준호 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은하의 걱정 어린 말에 준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만 했다. 그의 시선은 은하를 피하며 부엌 쪽으로 향했다. 민호가 차를 가져다 줄 때 준호의 반응이 더 도드라졌다. 평소라면 고마워요. 아빠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고개만 끄덕였다. 은하와 민호가 눈을 마주칠 때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업이 끝난 후 준호의 서먹한 태도는 이어졌다. 책가방을 정리하는 동작이 빨랐고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선생님, 다음에 봬요. 은하는 준호 군 조심히 가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갈등은 집 안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민호는 두 아주머니의 대화를 들었다. 저 집 강 사장님 요즘 과외 선생님과 가까워진 것 같던데. 밤늦게까지 집에 있더라. 맞아. 젊은 여자가 호랍이 집에 자주 오면 소문나기 마련이지.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코트를 여미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돌았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민호 형, 요즘 집에 손님 자주 오냐? 새 여자친구 생긴 거 아냐? 라고 농담했다. 민호는 아니야. 그냥 선생님일 뿐이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 불안했다. 사장으로서 체면이 걸려 있었다. 소문이 퍼지면 사업에 지장이 생길지도 몰랐다. 은하도 마트에서 김 아주머니의 시선을 느꼈다. 은하씨, 그 집 과외하시죠? 조심하세요. 소문나면 안 좋아요. 은하는 그냥 수업이에요 라고 했지만 얼굴이 붉어졌다. 동네 카페에서 지인이 은하씨, 강 사장님 집 자주 가시네? 라고 물었다. 은하는 과외요 라고 했지만 시선이 따가웠다. 민호는 주차장에서 동료의 전화를 받았다. 민호야, 소문 들었어. 예쁜 선생님 데려다니는 거. 민호는 착각이야 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두 사람 모두 준호가 소문을 들을까 걱정했다. 은하는 지하철 안에서 고민에 빠졌다. 준호의 퉁명스러운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그의 경계하는 눈빛과 부엌을 힐끔거리는 모습. 내 때문인가? 그녀는 준호를 아꼈다. 그의 순수한 미소가 귀여웠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에 불편함이 섞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데이트 상대를 보며 느꼈던 질투가 떠올랐다. 준호 군도 그런 기분인가? 내가 엄마 자리를 침범한다고 느끼나? 민호와의 관계는 소중했다. 그의 따뜻함이 그녀의 요로움을 녹였다. 하지만 준호를 아프게 한다면 내가 떠나야 할까? 집에 도착한 은하는 잠 못 이루었다. 민호의 메시지 오늘도 고마워요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눈물이 고였다. 민호 씨, 준호를 위해 내가 사라져야 할지도. 그녀는 일기에 적었다. 준호 군의 마음을 돌봐야 해. 하지만 민호 씨를 포기할 수 있을까? 비 오는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생각했다. 내가 이 비처럼 스쳐갈까? 아니면 뿌리를 내릴까? 학교에서 사건이 터졌다. 준호는 친구 재민과 복도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재민이 그부와 말다툼하며 책가방을 던졌다. 준호는 옆에 있었다. 담임이 준호, 이게 뭐야? 라고 꾸짖었다. 재민은 내 잘못 아니에요. 라고 항변했다. 담임이 민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회의 중이었다. 준호는 은하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은하는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에서 재민의 어머니가 준호가 부추겼어요. 라고 화냈다. 은하는 준호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착한 학생이에요. 라고 변호했다. 담임이 기록을 확인하며 준호는 모범생이에요. 라고 했다. 은하는 두 아이 모두 반성의 기회로 삼아요. 라고 중재했다. 준호는 고마워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어색했다. 은하는 준호의 습관을 설명했다. 준호는 싸움에 관여하지 않아요. 성실해요. 담임이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신경 쓰는 건 드물다고 했다. 재민의 어머니가 준호가 부추겼어요. 라고 따졌다. 은하는 공정하게 봐야죠. 라고 했다. 담임이 부모님들 상담 잡아요. 라고 했다. 은하는 준호를 데리고 나와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준호는 선생님, 얘 아빠 대신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은하는 내가 부른 거잖아. 라고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집에서 아빠한테 말해. 재민이랑 조심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심히 남았다. 금요일 밤, 준호와 재민이 편의점에서 말다툼에 휘말렸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서에서 준호는 민호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은하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경찰서예요. 은하는 택시로 달려갔다. 준호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재민이 너도 같이 있었잖아. 라고 쏘아붙였다. 은하는 준호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라고 설명했다. 재민의 어머니가 소란을 피웠지만 은하는 두 아이 모두 반성해요. 라고 중재했다. 경찰이 경고로 마무리하죠. 라고 했다. 자정에 준호와 은하는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준호는 고마워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불편함이 섞였다. 은하는 재민이랑 거리 둬라고 조언했다. 준호는 선생님이 왜 아빠처럼 나서? 라고 생각했다. 은하는 내가 가족으로 느껴지나? 라고 고민했다. 민호가 전화로 은하씨,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준호의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민호가 돌아와 은하와 앉았다. 준호가 경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은하가 말했다. 민호도 우리 때문인가? 라고 고민했다. 은하가 준호를 위해 떠날게요. 라고 하자 민호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은하가 준호의 마음이 우선이에요. 라고 하자 민호는 시간이 해결해줄까? 라고 중얼거렸다. 균열이 생겼다. 재민이 내 아빠랑 선생님 사귀는 거지? 라고 조롱했다. 준호는 착각이야. 라고 화냈다. 하지만 울심이 커졌다. 은하는 재민의 영향을 알게 되었다. 재민이랑 거리 둬라고 했지만 준호는 더 경직되었다. 민호도 재민이랑 덜 어울려 라고 했지만 준호는 알아요 라고만 했다. 재민의 말이 갈등을 키웠다. 은하는 준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과외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수업 날 그녀는 평소처럼 교재를 펼쳤다. 준호군, 오늘은 시험 유형 복습할까? 이 문제 다시 풀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쉬움이 묻어났다. 준호도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다. 선생님, 오늘 왜 슬퍼 보이세요? 그의 물음에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요즘 학교 어때? 재민이랑은 잘 지내? 라고 물었다. 준호는 재민이랑 싸웠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거리 두려고요. 라고 솔직히 답했다. 은하는 잘했어. 준호군, 내가 성장하는 게 보여. 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수업이 끝난 후 은하는 교재를 정리하며 말했다. 준호군, 내가 정말 잘할 거야.
항상 응원할게.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선생님, 예, 마지막처럼 말씀하세요. 다음 수업 언제예요?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은하는 눈물을 참으며 준호군, 선생님 다른 일로 바빠질 것 같아. 새 선생님 오실 거야. 넌 잘할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선생님, 싫어요. 선생님 가르침이 제일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다음에 봬요. 은하는 미소만 지으며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다. 새 과외 선생님은 40살의 남성이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외워. 정답 유형이 중요해. 그의 가르침은 딱딱하고 기계적이었다. 준호는 집중하지 못했다. 은하의 따뜻한 설명과 격려가 그리웠다. 선생님, 예, 이렇게 재미없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의고사 점수가 20점이나 떨어졌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펴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호가 준호, 공부 힘들어. 새 선생님 어때? 라고 물었다. 준호는 은하 선생님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공부도 안 돼요. 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민호는 놀랐다. 그는 집 안의 허전함을 느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은하가 앉던 자리를 보았다. 그녀의 향기와 웃음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은하씨, 당신이 없으니 집이 차가워.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준호는 방에서 은하의 수업 노트를 펼쳤다. 그녀의 깔끔한 필체와 준호군,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봐. 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 예, 가셨어요. 제 탓인가요?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선생님이 엄마처럼 따뜻했는데 제가 쫓아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호도 후회에 잠겼다.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은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준호를 위해 떠날게요.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어느 저녁, 민호는 준호에게 은하 선생님께 편지 써줄래? 내가 부탁하면 다시 올지도 몰라 라고 제안했다. 준호는 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호는 은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하씨, 준호가 당신을 그리워해요. 나도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학교에서 재민과 다시 마주쳤다. 재민, 내 말 때문에 선생님 떠났어. 재민은 미안, 착각이었어 라고 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은하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선생님,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집안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민호는 밤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여보, 준호가 다시 외로워졌어. 내가 은하 씨를 놓친 걸까? 후회와 그리움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준호는 어머니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 와 식탁에 놓았다. 엄마, 선생님이 엄마 같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촛불이 꺼지며 집안은 더 어두워졌다. 은하도 집에서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준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의 순수한 질문과 성장하는 모습이 그리웠다. 민호의 따뜻한 손길도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일기에 적었다. 준호 군을 떠난 게 옳았을까? 민호 씨와의 추억이 자꾸 떠올라.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은하는 우산 없이 거리로 나가 비를 맞았다. 이 비가 내 마음을 씻어줄까? 그녀는 준호의 노트를 떠올렸다. 준호군, 내가 잘 지내길 바랄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텅 비었다. 민호와 준호의 집을 떠난 후 그녀는 다른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 집의 온기가 그리웠다. 동네 마트에서 김 아주머니를 만나 은하씨, 요즘 안 보이네. 그 집 과여 그만뒀나? 라는 말을 들었다. 은하는 네, 좀 바빠서요 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준호와 민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은하는 학원에서 새로운 학생을 가르치며 준호를 떠올렸다. 그 아이는 잘 지낼까? 성적이 떨어졌을까? 그녀는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망설였다. 내가 다시 가면 준호가 더 혼란스러울까? 후회와 그리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은하를 찾아갔다. 그는 학원 주소를 알아내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학원 문이 열리며 은하가 나오자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선생님. 은하는 깜짝 놀라며 준호군, 어떻게 여기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다. 테이블에 앉아 그는 말을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경찰서 때, 학교 때 도와주셨는데 제가 퉁명스럽게 굴었어요. 엄마 자리가 두려웠어요. 재민이 말도 믿었고 미안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하는 감동받아 준호군, 내 마음 이해해. 선생님도 미안했어. 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라고 답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선생님, 엄마를 대신할 순 없지만 아빠 곁에 있어 주세요. 조건은 2가지예요. 숨기지 말고 당당히 행동하고 시험 끝나면 셋이 밥 먹어요. 가족처럼.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준호군. 내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 일주일 후 은하는 다시 민호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 준호가 선생님, 다시 오셨어요. 라며 웃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집안은 다시 따뜻해졌다. 민호가 은하씨,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다. 준호의 성적도 다시 올랐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하가 끓인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집을 채웠다. 민호가 은하씨, 이 맛 최고야. 우리 집에 온기 돌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준호는 국을 떠먹으며 맛있어요. 선생님, 엄마 거랑 다르지만 따뜻해요. 이제 가족 같아요 라고 웃었다. 은하는 눈물을 훔치며 준호군, 고마워. 나도 이 자리가 소중해. 민호와 은하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나눴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라고 민호가 말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가 다시 웃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재민과도 화해했다. 학교에서 재민, 내 말 오해였어. 미안해 라고 말했다. 재민도 나도 미안. 친구로 지내자 라고 답했다. 은하는 준호의 성장을 보며 뿌듯했다. 그녀는 일기에 적었다. 이 집은 내게도 가족이야. 준호 군의 미소가 내게 큰 선물이야. 민호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당당히 말했다. 내 동반자가 생겼어. 준호도 좋아해. 소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준호가 선생님, 다음엔 팝콘도 사와요 라고 장난쳤다. 은하는 좋아. 팝콘은 내가 사줄게 라고 웃었다. 민호가 이제 우리 셋이니까 뭐든 같이 하자라고 덧붙였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이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